주변을 둘러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부자 집 자식은 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집 자식은 또 가난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껴 써도 돈이 모이지 않으며 노력해도 결과가 없습니다. 이것이 운명일까요? 타고난 것일까요?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세상이 불공평한 걸까요? 명심보감은 700년 전부터 분명히 말합니다. 부와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고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지며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고 말입니다. 명심보감이 밝히는 가난의 악순환과 부의 선순환, 부자가 되는 사람과 평생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명심보감이 밝히는 부의 본질. 왜 부익부 빈익빈인가? 명심보감에서는 가장 먼저 이 진실을 말합니다. 부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고 하루아침에 가난해지는 사람도 없으며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다고 말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를 일러 인과응보라 했습니다. 부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으며 생각한 대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란 무엇인가? 부자는 부를 만드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돈이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이 가난을 부르며 이것이 반복되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명심보감은 부익부 빈익빈의 세 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첫째, 복리의 원리입니다. 부자는 돈이 일하게 만들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일해서 시간이 지나도 선형적으로만 늘어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돈이 일하게 하는 사람이 부자라고요. 부자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 10%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며 10년이면 돈이 2배가 넘게 늘어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벌어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으며 10년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그대로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복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요. 둘째, 정보와 기회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정보를 먼저 알고 기회를 먼저 잡으며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정보가 늦고 기회를 놓치며 투자처를 모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정보가 부를 만든다고요. 부자는 부자 친구에게서 투자 정보를 얻고 부자 모임에서 기회를 잡으며 먼저 투자해서 수익을 냅니다. 가난한 사람은 뉴스에서 보고 투자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고 기회가 왔을 때 돈이 없어 못하며 결국 기회를 놓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요. 셋째, 심리와 습관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부자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고방식과 습관을 가지며 이것이 평생을 결정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고요. 부자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며 자산을 쌓고 배우고 인맥을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소비하며 빚을 지고 배우지 않고 혼자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고요. 명심보감이 말하는 첫 번째 가난의 악순환, 단기적 사고의 함정. 명심보감에서는 가난의 첫 번째 악순환으로 단기적 사고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고 눈앞의 것만 보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해진다고요. 단기적 사고란 무엇인가? 오늘만, 이번 달만, 올해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좋으면 그만이며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은 내일이 없다고요. 단기적 사고의 증상은 무엇인가? 첫째, 저축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이번 달에 다 쓰고 다음 달 월급은 다음 달에 생각하며 모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모으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다고요. 벌자마자 쓰고 나면 없고 없으면 또 빌리고 빚을 갚느라 월급을 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저축은 부의 씨앗이라고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둘째,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쓰는 게 좋고 투자는 나중에 하면 되며 여유 생기면 하겠다고 미룹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요. 주식, 부동산, 교육, 자기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당장 쓰는 데만 돈을 쓰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투자는 미래를 사는 것이라고요. 셋째, 충동구매합니다. 계획 없이 사고 싶은 것을 바로 사고 필요하지 않은데 세일이라고 사며 감정적으로 소비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충동은 가난의 어머니라고요. 보자마자 사고 생각할 틈도 없이 결제하며 사고 나서 후회하고 또 충동구매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충동을 통제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요. 넷째, 빚을 쉽게 냅니다. 카드로 긁고 할부로 사고 대출받아 소비하며 빚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빚은 노예의 사슬이라고요. 이자를 내느라 원금은 안 줄고 빚이 빚을 부르며 평생 빚에 쪼들립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빚으로 산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10년이 지나도 가난하고 20년이 지나도 월세이며 노후에는 거지가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단기적 사고가 평생 가난을 만든다고요. 반대로 장기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명심보감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미래를 위해 지금 희생합니다. 지금 조금 덜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며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지금의 희생이 미래의 풍요를 만든다고요. 둘째, 복리의 힘을 믿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투자하며 시간을 기다립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시간이 부를 만든다고요. 셋째, 계획적으로 씁니다. 충동구매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사며 예산을 세우고 지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계획이 불을 지킨다고요. 명심보감이 말하는 두 번째 가난의 악순환, 소비 중심의 삶. 명심보감에서는 가난의 두 번째 악순환으로 소비 중심을 말합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고 투자보다 소비를 우선하며 자산이 아니라 부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소비만 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다고요. 소비 중심이란 무엇인가? 벌면 쓰고 모으지 않으며 쓰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새 옷, 새 차, 새 폰, 새 집을 사는 것이 목표이고 외식, 여행, 술, 오락에 돈을 쓰며 저축이나 투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소비는 구멍 뚫린 독과 같다고요. 소비 중심의 증상은 무엇인가? 첫째,
과시 소비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비싼 것을 사고 SNS에 올리려고 소비하며 자랑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과시는 가난의 시작이라고요. 명품 가방을 할부로 사고 비싼 차를 리스로 타며 여행 가서 사진 찍어 올리고 실제로는 빚에 쪼들립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속이 텅 비었다고요. 둘째, 감정 소비를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하고 우울하면 먹고 화나면 사며 감정을 소비로 해결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감정으로 쓴 돈은 후회만 남긴다고요. 힘든 일 있으면 쇼핑으로 풀고 우울하면 배달 음식 시키고 술 마시고 카드 긁고 다음날 후회하고 또 반복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감정을 통제 못하는 사람은 돈도 통제 못한다고요. 셋째,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합니다. 할부로 산 차, 대출로 산 집, 카드로 산 명품을 자산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채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빚으로 산 것은 자산이 아니라고요. 차는 감가상각되고 집은 이자가 나가며 명품은 가치가 떨어지는데 자산이라고 착각하고 더 삽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진짜 자산과 가짜 자산을 구분하라고요. 넷째, 작은 돈을 무시합니다. 커피 한 잔, 배달 한 끼, 택시 한 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작은 돈은 모아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매일 조금씩 새는 돈을 방치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킨다고요. 하루만 원씩 새는 돈이 한 달이면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벌어도 남는 게 없고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으며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꿉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소비 중심은 가난의 직행 열차라고요. 반대로 투자 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명심보감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자산을 먼저 산다. 소비하기 전에 저축하고 쓰기 전에 투자하며 월급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자산에 넣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고요. 둘째, 자산과 부채를 구분한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자산이고 돈이 나가게 하는 것이 부채이며 자산은 늘리고 부채는 줄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산을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요. 셋째, 검소하게 산다. 필요한 것만 사고 과시하지 않으며 작은 돈도 소중히 여깁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검소가 부의 어머니라고요. 명심보감이 말하는 세 번째 가난의 악순환, 시간 낭비의 대가. 명심보감에서는 가난의 세 번째 악순환으로 시간 낭비를 말합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고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며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고요. 시간 낭비란 무엇인가? TV 보고, 게임하고, SNS하고, 술 마시고, 잡담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며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한다고요. 시간 낭비의 증상은 무엇인가? 첫째, 배우지 않습니다. 퇴근 후 TV만 보고 주말에는 침대에만 누워 있으며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 개발도 안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고요.
부자는 출퇴근 시간에 오디오북을 듣고 주말에는 세미나에 가며 매일 조금씩 배우고 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출퇴근 시간에 게임하고 주말에는 넷플릭스 보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요. 둘째, 부업을 안 합니다. 본업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데 추가 수입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여가 시간을 그냥 놀며 보내고 기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수입원이 하나인 사람은 위험하다고요. 부자는 본업 외에 부업, 투자, 사업을 하며 수입원을 여러 개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퇴근하면 쉬기만 하고 주말에는 놀기만 하며 추가 수입을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다양한 수입원이 부를 만든다고요. 셋째, 즉각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지금 당장 재미있는 것을 하고 힘든 것은 미루며 편한 것만 선택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즉각적 만족은 장기적 가난을 만든다고요. 공부는 힘드니까 안 하고 투자는 어려우니까 미루고 게임과 술은 쉽고 재미있으니까 하고 결국 성장은 없고 시간만 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쉬운 길이 가난의 길이라고요. 넷째, 인맥을 만들지 않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고 사람 만나기 귀찮아하며 관계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인맥이 재산이라고요. 부자는 식사, 약속, 모임, 네트워킹에 시간을 투자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쌓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혼자 있고 사람 만나기 귀찮아하며 인맥이 없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혼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10년이 지나도 실력은 그대로이고 수입원은 하나뿐이며 인맥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시간 낭비가 평생 가난을 만든다고요. 반대로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명심보감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매일 배운다. 하루 1시간, 일주일에 책 1권, 한 달에 강의 하나씩 배우고 성장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매일의 성장이 부를 만든다고요. 둘째, 생산적으로 쓴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업을 하고 투자를 공부하며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요. 셋째, 인맥에 투자한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쌓으며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인맥이 기회를 만든다고요. 명심보감이 말하는 네 번째 가난의 악순환, 관계 빈곤의 늪. 명심보감에서는 가난의 네 번째 악순환으로 관계 빈곤을 말합니다. 좋은 사람을 모르고 부자 친구가 없으며 혼자 고립되어 사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관계가 운명을 결정한다고요. 관계 빈곤이란 무엇인가? 가난한 친구만 있고 부자를 모르며 정보도 없고 기회도 없는 상태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가난한 사람과만 어울리면 가난해진다고요. 관계 빈곤의 증상은 무엇인가? 첫째, 주변에 부자가 없습니다. 친구도 가난하고 동료도 가난하며 가족도 가난해서 부자를 한 명도 모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주변 사람이 내 수준이라고요. 부자는 부자 친구가 있고 성공한 선배가 있으며 멘토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친구만 있고 모두 비슷한 수준이며 위로 끌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부자를 알아야 부자가 된다고요. 둘째, 정보가 없습니다. 투자 정보, 기회, 좋은 일자리를 모르고
항상 뒤늦게 알며 뉴스에서 본 것만 압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고요. 부자는 부자 친구에게서 좋은 정보를 먼저 듣고 투자 기회를 먼저 잡으며 항상 한 발 앞서 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뉴스에서 보고 아는데 그때는 이미 늦고 기회를 놓치며 항상 뒤처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정보의 속도가 부의 속도라고요. 셋째, 혼자 고군분투합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고 조언을 구할 멘토가 없으며 협력할 파트너가 없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다고요. 부자는 어려울 때 도움받고 모를 때 물어보며 함께 사업하고 투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며 혼자 실패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함께하면 더 빨리 간다고요. 넷째,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불평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과 어울리며 서로 가난을 위로하고 투자를 욕하며 발전이 없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부정적이 된다고요. 술 마시며 세상 탓하고 정부 탓하고 부자 욕하며 시간을 보내고 서로 위로하지만 아무도 발전하지 못하며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평생 불평만 한다고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정보도 없고 기회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어서 평생 가난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관계 빈곤이 경제적 빈곤을 만든다고요. 반대로 좋은 인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명심보감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부자를 만난다. 부자 모임에 가고 세미나에 참석하며 부자를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부자와 어울리면 부자가 된다고요. 둘째, 가치를 제공한다. 일방적으로 받으려 하지 않고 먼저 도와주고 가치를 제공하며 관계를 쌓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다고요. 셋째,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다. 꿈꾸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긍정적이 된다고요. 명심보감이 말하는 다섯 번째 가난의 악순환, 기회를 놓치는 습관. 명심보감에서는 가난의 다섯 번째 악순환으로 기회 놓침을 말합니다.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봐도 잡지 못하며 잡아도 놓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준비된 자만 잡는다고요.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준비 없이는 기회가 와도 소용없다고요. 부동산 기회가 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투자 기회가 왔는데 지식이 없어서 못하며, 사업 기회가 왔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요. 둘째,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봐, 손해볼까봐, 위험할까봐 두려워서 기회를 놓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두려움이 가난을 만든다고요. 부자는 위험을 관리하며 도전하고 실패에도 배우고 계속 시도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안 하고 안전만 추구하며 기회를 놓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다고요. 셋째, 완벽을 추구합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결국 기회를 놓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고요. 부자는 70% 확신되면 시작하고 하면서 배우며 수정하고 개선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100% 확신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요. 넷째, 빠르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고민만 하고 망설이고 결정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망설임이 기회를 죽인다고요. 부자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하며 빠르게 실행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고민만 하다가 기회가 지나가고 결정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속도가 불을 만든다고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평생 기회를 놓치고 운이 없다고 생각하며 남들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습관이 평생 가난을 만든다고요. 반대로 기회를 잡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명심보감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항상 준비한다. 돈을 모으고 공부하고 준비하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온다고요. 둘째, 과감히 도전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관리하며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고요. 셋째, 빠르게 실행한다. 고민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결정하며 즉시 실행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실행이 불을 만든다고요. 부의 선순환을 만드는 명심보감의 지혜. 지금까지 가난의 악순환을 봤다면 이제 부의 선순환을 알아봅시다. 명심보감은 부자가 되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 장기적 관점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노후를 생각하고 지금 희생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요. 둘째, 투자 중심입니다. 소비보다 투자를 우선하고 자산을 쌓으며 돈이 일하게 만듭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투자가 부를 만든다고요. 셋째, 시간 관리입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부업하며 시간을 생산적으로 씁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시간이 곧 부라고요. 넷째, 좋은 인맥입니다. 부자를 알고 정보를 얻고 기회를 잡으며 함께 성장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인맥이 재산이라고요. 다섯째, 기회 포착입니다. 준비하고 도전하고 빠르게 실행하며 기회를 잡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실행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요. 부익부 빈익빈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부자의 습관을 만들고 부자의 행동을 실천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이 700년 전부터 가르친 부의 원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단기적 사고를 버리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십시오. 소비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시간을 관리하고 좋은 인맥을 만들고 기회를 잡으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의 지혜로 부의 선순환을 만드시기 바랍니다.